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서초 중등 강사 홍은별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출 분석에 앞서서 저희 학원 내신 대비 시스템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내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9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9번의 수업 동안 아이들은 4권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4권 교재 중에 내신 마스터와 서술형 문제집 같은 경우엔 전 레벨 동일하게 들어가는 교재입니다. 내신 마스터는 기본 응용 수준의 문제를 좀 다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술형 문제는 기본 난이도의 서술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좀 서술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심화 기출과 심화 대비 문제집 같은 경우엔 심화 수준의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있고요. 학교별 심화 기출 교재 같은 경우엔 최근 4, 5년간의 실제 서초 지역의 기출 문제들 중에 심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권의 교재로 아이들이 대비를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매번 수업마다 테스트를 매일 보게 되는데요. 실전 모의고사와 중간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6번의 수업 동안 30여 분을 잡고요. 15문제를 풀게 될 건데 다양한 유형 연습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전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번 수업 동안 아이들이 보게 될 건데요. 40분 동안 2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실제 학교 시험의 문항수와 유사합니다. 22문제 정도를 풀게 될 거고,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고 OMR 카드를 마킹하고 서술형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별 기출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학교마다 중난이도의 문제들과 상난이도의 문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중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약간 어려운 수준의 문제, 처음엔 아이들이 좀 당황하고 못 풀어낼 수 있으나 피드백을 좀 받고 난 후에는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중난이도로 뽑았고요. 상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심화 문제를 상난이도로 뽑아뒀습니다. 참고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볼 학교는 경원중입니다. 이번에 일단 2학년 1학기 아이들의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순환소수에서부터 부등식의 활용까지 범위는 생활중 빼곤 다 동일합니다. 단원별로 문항수도 경원중은 비슷했고요. 선택형 25번까지 있었습니다. 경원중학교에서는 저희가 중난이도로 2문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부등식의 활용 문제 하나랑 식의 계산, 지수법칙 문제인데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난이도의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의 활용 문제예요. 문제의 길이가 좀 긴가 싶기도 한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문제에서 좀 미지수도 줬고요. A 매장에서의 주문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음엔 B 매장에서의 주문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부등식은 최소 X벌을 주문하면 A 매장에서의 주문 금액이 B 매장에서의 주문 금액보다 저렴하다라고 나와 있으니 A 매장 주문 금액과 B에서의 주문 금액, A가 더 적어요 라는 부등식을 좀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식도 한번 세워볼게요. A 매장에서의 주문 금액 같은 경우엔 15장까지는 20만원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20만원 플러스 15장 초과했을 땐 장당 8,000원 추가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린 전체 X벌을 주문한 거니까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8,000에 X-15개에 대한 초과 금액을 적겠고요. A 매장의 주문 금액은 이게 답니다. B 매장의 주문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당 10,000원이래요. 그리고 문구 인쇄비가 별도로 30,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장당 10,000원이니까 만X에 추가되는 금액 30,000원을 적어주면 B 매장에서의 주문 금액이겠고요. 부등식을 작성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얘를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으로 같이 볼 문제는 2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 밑과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은 A의 비제곱 값을 좀 나열해보고 이 값들 중에 10번째로 작은 값을 좀 구해보라 라는 문제인데,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종류와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종류가 나와 있으니 좀 적어보면 될 것 같아요. 2의 200제곱 이런 수를 좀 적어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2의 300제곱, 2의 400 등등등 아이들이 좀 적어보고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저희 학원의 내신 마스터 교재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연습을 했던 유형입니다. 내신 마스터 교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응용 수준의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는 교재고요. 매 회차마다 아이들이 대소관계 비교를 하는 문제는 좀 많이 풀어봤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 기출 문제보다는 지수가 좀 간단하긴 하지만 풀어내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지수를 봤을 때 40, 30, 20, 10 하고 나와 있으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10으로 통일해서 대소관계를 좀 비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으로 넘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신 마스터 수준의 좀 평이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학교 평균도 79점대가 나왔다는 건 학교 시험이 좀 많이 쉬웠다는 이야기고요. 25번 방금 말씀드린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 앞에 24번은 단순 계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단항식의 계산 문제였는데 오답률이 꽤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보면 방배중입니다. 방배중도 시험 범위는 동일하고요.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부등식의 비중이 좀 낮아서 아이들이 좀 부담 없이 풀어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배중에서는 중난이도의 문제를 하나 뽑았어요. 방배중의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의 가장 마지막 장에 있기도 했고, 문제의 길이가 일단 우선 길어가지고 아이들이 좀 당황할 법하긴 한데요.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보면 쪽지라고 나와 있고 쪽지가 5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쪽지 5개 각각의 부등식을 그냥 5번 세워서 각 쪽지에 적힌 수를 그냥 하나하나 좀 구해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길이가 좀 길긴 한데 문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차근차근 읽어보면 세워야 하는 부등식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었더라면 차분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평이했습니다. 하고 단원별로 문제가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부등식 문제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 아이들이 실수만 좀 하지 않았더라면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운중이고요. 서운중학교 같은 경우엔 문항수가 단원별로 비슷했고 선택형 26번까지 있었습니다. 중난이도로 저희가 부등식 문제를 한 문제 뽑았는데요. 이 문제는 문제가 좀 길어요. 시험지의 가장 마지막 문제라서 아이들이 좀 시간에 쫓겨서 다 읽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보면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23km 달리기 경주를 하는 문제이고요. 문제를 좀 메모해보면 아킬레스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북이의 속력이 나와 있어요. 분속 25m의 속도로 거북이가 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 아이들이 23km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아이들이 킬로미터 단위로 나와 있고 문제의 선지도 킬로미터 단위로 나와 있으니 단위 환산을 일단 한번 할 겁니다. 분속 25m라 나와 있으니 이거를 시간과 킬로미터 단위로 단위 환산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60을 곱하고 킬로미터 단위로 좀 고쳐주면 얘는 시속 1.5km가 될 것 같아요. 거북이의 속력을 일단 먼저 단위 환산해주고요. 거북이의 속력을 고쳐뒀으면 이걸 가지고 아킬레스의 속력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킬레스가 거북이보다 10배 빠르다고 했으니 아킬레스의 속력은 시속 15km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면 거북이가 출발 지점으로부터 3km 앞에서 출발을 하게 되네요. 출발 지점을 여기라고 가정하면 출발 지점으로부터 3km 앞에 거북이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도중에 아킬레스가 잠을 잤다고 해요. 그 순간으로부터 거북이는 속도를 2배 올려서 결승 지점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아킬레스는 낮잠 10시간 잤고 최종적으로 거북이가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낮잠을 잔 곳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위치가 또 도착 지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을 미지수로 두겠습니다. 도착 지점으로부터 낮잠을 잔 그 곳까지의 거리를 문자로 더주면 이만큼이 x가 되겠고요. 우리가 세워야 하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거리 속력 시간 중에 거북이가 먼저 도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소요 시간에 대한 부등식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북이의 소요 시간이 있겠고 아킬레스의 소요 시간이 있을 건데 거북이의 소요 시간이 더 적겠죠? 먼저 도착을 했으니까. 거북이의 소요 시간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보면 거북이는 앞에 3km 떨어진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출발을 하고 나서는 속력이 1.5km라고 했어요. 낮잠 잔 것을 본 이후로는 속력이 2배가 되었다고 하니까 속력을 3으로 갖겠습니다. 관계식을 좀 세워보면 거북이는 1.5km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냐면 23km에서 x를 빼고 3을 뺀 20-x만큼의 거리를 가게 되는데요. 거북이의 소요시간을 좀 적어주면 속력분의 거리로 1.5분의 20-x 플러스 나머지 거리는 x겠고요. 속력을 3으로 갔으니까 3분의 x. 거북이의 소요시간이 이렇게 되겠고요. 우변의 아킬레스의 소요시간 같은 경우엔 아킬레스는 일단 낮잠을 10시간 잤기 때문에 10 더하기라고 관계식을 세워보겠습니다. 하고 아킬레스 같은 경우엔 낮잠을 자기 전후 상관없이 속력은 일단 일정하다고 해요. 아킬레스의 속력 우리 아까 구해놨는데 시속 15라고 구해놨어요. 플러스 15분의 전체 23km를 가게 되는 거니까 15분의 23이라고 식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황 판단이 조금 아이들이 어려웠을 것 같고 관계식을 세운다면 얘를 풀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를 좀 읽어내는 게 호흡이 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난이도가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좀 시간이 부족했을 법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26번 방금 푼 문제 같은 경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이들이 못 풀었을 법한 아이들이 있긴 합니다.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긴 했는데 단순 분응식 풀이 문제이긴 했는데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값 하나를 빼먹고 센 바람에 좀 오답률이 높다고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서일중입니다. 서일중 문항수는 비슷비슷하고요. 서일중 같은 경우는 30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배점이 1점부터 2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답형 3문제가 있었네요. 서일중에선 저희가 중난이도로 9번 문제를 하나 택했고요. 이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단위 환산을 좀 해서 풀어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익숙하지 않은 이런 단위가 좀 나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봤을 때 좀 처음 본다면 당황할 법한 문제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단위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만 잘 읽어낸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위 환산에 대한 문제는 아이들이 좀 유독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습만 좀 충분히 했더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저희 학원 내신 교재에서도 좀 많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단위 환산 문제에 좀 유독 약하다 하는 학생들은 연습을 좀 여러 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고 실제로 아이들 입장에서도 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의견도 없어요. 쉬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초중이고요. 시험 범위 동일합니다. 1단원의 문제가 좀 많았네요. 선택형 26번까지 있었고 서초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쉬운 난이도였어가지고 중 또는 상 수준으로 택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100점 맞았을 법한 시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화여중입니다. 세화여중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른 게 시험 범위가 2단원으로만 봤어요. 하고 서답형 문제도 다른 학교보다는 좀 문제수가 많은 편이라 첫 시험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지 않았나 싶고요. 중난이도로 18번 문제를 하나 뽑았습니다. 중난이도의 이 문제는 그냥 도형이 나와서 아이들이 좀 당황했을 법하긴 한데 식의 계산 문제입니다. 직사각형을 여러 개의 정사각형으로 분할을 하고 쪼개진 사각형들의 넓이의 관계를 좀 판단하는 건데 변의 길이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좀 당황했을 법한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작은 정사각형, 이 그림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가장 작은 정사각형에서부터 변의 길이를 문자로 두고 출발을 한다면 그 주변부의 다른 정사각형 같은 경우엔 변의 길이를 다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세화여중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때는 한면 길이를 문자로 좀 줬고요. 작은 거에서부터 좀 써내려가면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여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더라면 익숙한 유형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이한 난이도였지만 첫 시험인 아이들이어가지고 서답형 문제가 5문제였다면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중학교고요. 선택형 20번까지의 서답형 3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동중에서는 부등식 활용 문제를 저희가 하나 뽑았는데 아까 서원중 문제와 비슷하게 거속시 문제이긴 한데 문제의 길이가 우선 짧고 아이들이 충분히 읽어내기만 한다면 식을 세워내고 답을 구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이했고요. 18번 문제를 뽑긴 했지만 좀 많이 쉬운 유형의 부등식 활용 문제여서 아이들이 이 시험도 마찬가지로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100점 맞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신반포 중입니다. 시험 범위 동일했고 오직 선택형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신반포 중에서도 저희가 중상 수준으로 택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서초중과 비슷하게 실수만 없었다면 잘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촌중이고요. 원촌중 시험 범위는 동일하고 선택형 21번까지의 서답형이한 문제 있었습니다. 원촌중에서는 저희가 좀 뽑아놓은 문제들이 많은데요. 중난이도의 문제가 4문제가 있었고요. 상난이도가 부등식 활용 문제에서 한 문제 뽑혔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순환소수 단원의 문제인데요. 순환소수 두 개가 나와 있고 소수점 아래의 숫자를 좀 판단해 봤을 때 숫자가 같은 순간을 좀 찾아봐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순환 마디를 좀 풀어헤쳐서 써보면 아이들이 규칙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고요. 저희 학원의 자체 교재 그리고 내신 교재, 내신 마스터 교재에도 좀 많이 나와 있는 유형이라서 아이들이 규칙만 좀 잘 찾아준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수준이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가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당황할 법하기는 한데 문제를 좀 읽어보면 3의 거듭제곱 중에 지수가 3의 배수인 50개의 수를 그냥 좀 크기 순대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 중에 우리가 찾아봐야 할 것은 1의 자리 숫자가 3인 수를 좀 찾아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1의 자리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봤을 때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좀 압니다. 적어보면 3의 제곱, 이 아이는 3이니까 이놈의 1의 자리수는 3이겠고요. 3의 제곱, 1의 자리수는 9니까 9입니다. 3의 세제곱, 27일 테니까 1의 자리수만 적어보면 7이고요. 3의 4제곱, 1의 자리수는 81, 1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다시 1의 자리수는 여기에 3을 곱해 내려가는 거니까 다시 3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수를 좀 나열해보고 1의 자리수를 구해봤을 때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좀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개수만 좀 잘 세어준다면 충분히 찾아볼 법한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 교재에도 좀 많이 나와 있는 유형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연습을 했던 유형이라 풀어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형의 학원 내신 교재에 있어요. 어떤 자연수의 곱셈을 소인수분해 해서 각각의 미지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서 그냥 다시 한번 순환소수로 고쳐봐라 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법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내신 교재에서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미지수 값을 찾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번 문제인데요. 이 아이는 아까 세워준 기출에서 봤던 문제입니다. 이번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 문자로 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작은 정사각형 한 변 길이 A, 그 옆에 붙어있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 B 라고 한번 적어보고 나머지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를 좀 적어 내려가다 보면 관계식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라 풀어볼 수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좀 정답률이 낮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희가 상난이도로 뽑은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고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아이들이 조건이 일단 많기 때문에 읽어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고 앞에 문제를 좀 풀어내느라 시간을 좀 많이 쓴 학생들은 이 문제는 좀 못 풀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를 좀 같이 읽어보면 거리통역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어떤 아이가 한 명이 등장하고 평소 걸음으로 10,000보를 걸으면 8km를 걸어간다고 해요. 10,000보가 8km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8km를 걸어가는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해요. 2분의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8km를 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 있으니 이 아이의 속력을 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의 값에 이 시간 값을 나눠서 구해줄 거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속력은 시간당 3분의 16km를 갈 수 있는 아이인 거고요. 다음에 좀 이어서 읽어보면 내가 지금 가게 되는 거리가 20,000보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조건대로 이동을 하게 될 때 공원을 최소 몇 바퀴 돌아야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미지수로 한번 두면 난 공원을 X바퀴 돌았다고 문자를 둘 수 있겠고요. 우리가 세워야 하는 부등식도 사실은 나와 있어요. 내가 이동하는 거리가 20,000보 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가 20,000보 이상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세울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알려준 걸 다시 보면 10,000보에 8km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20,000보에는 16km인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이동 거리가 16km 이상입니다 라는 관계식을 좀 세워주면 될 것 같고 조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억에는 내가 가게 되는 경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출발을 해서 공원 들렀다가 공원을 몇 바퀴 돌고 공원에서 서점 집 코스로 간다고 나와 있고요. 기억은 읽어냈고요. 니은 나와 있는 것 좀 보면 평소 걸음으로 집에서 공원 입구까지는 30분이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평소 걸음이라면 우리가 아까 속력을 구해놨으니 이것과 소요 시간을 가지고 집에서 공원 입구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공원 입구까지 2분의 1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으니 집에서 공원 입구까지의 거리는 3분의 8km. 이 학생 잘 구해놨네요. 3분의 8km라고 메모를 한번 해둡니다. 니은까지 읽어봤고요. 디귿 좀 봐주면 공원 입구에 도착해서 원을 따라 한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돈 후에 공원 입구로 돌아가 서점으로 간다고 아까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을 좀 읽어보면 공원을 돌 때의 속력은 평소에 1.5배라고 나와 있어요. 평소에 2분의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평소 속력이 3분의 16이니까 곱해주면 평소 속력 1.5배? 8km의 속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어요. 여기를 돌 때는 8km/h 시의 속력으로 간다고 읽어줄 수 있겠고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 걸린다 라고까지 나와 있으면 공원의 둘레 길이도 구해볼 수 있겠네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나의 속력이 8. 그럼 공원의 한 바퀴 둘레의 길이가 8km인 것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조건도 읽어보면 공원 입구에서 서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그냥 나와 있네요. 문제를 한번 쭉 읽어봤고요. 아이들이 문제를 읽는 것까지만 해도 좀 많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다 파악을 해봤으니 내가 세워야 하는 부등식을 한번 세워줍니다. 나의 이동 거리가 16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의 이동 거리가 처음 3분의 8이었고요. 공원에서 X바퀴를 돈다. 근데 공원의 한 바퀴의 둘레가 8km인 걸 구해뒀습니다. 그럼 공원을 X바퀴 돌면 나의 이동 거리는 8X 플러스 그 이후의 거리는 4분의 9와 4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총 이동한 거리가 16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좀 열심히 읽어보고 아이들이 시간이 충분히 있었더라면 사실은 풀 수 있었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총평으로 넘어가 보면요. 원천중학교 이번 학교 평균이 67점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 이번에 한 70점대, 80점 나온 학교도 있고요. 한데 좀 많이 어려웠던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고요. 막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지만 좀 시간이 부족했을 수가 있겠다 하는 문제들이 좀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오답률 높은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원 재원생 기준으로 학교 성적을 좀 조사해서 학원 평균을 좀 낸 건데요. 학원 평균은 학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학교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두로 조사를 한 거라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긴 합니다. 해도 좀 보면 경원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점대죠. 평균 좀 높은 편이고요. 원천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쉬웠던 편이어서 최고점이 100점이 좀 많습니다. 중간고사가 좀 많이 쉬웠던 편이긴 합니다. 저희 학원 1학기 기말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엔 6월 5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 2학년 전반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운 학교가 사실은 크게 없었어가지고 기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일단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 자체가 좀 앞단원보단 좀 어려워져요. 연립방정식이랑 함수 파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좀 심화에 대한 대비를 꼼꼼하게 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 좋겠고요. 다음 입학 테스트 시험 범위를 좀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험 종류가 타입이 2가지가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 시험 범위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A형 같은 경우에는 중등과정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고등수학은 한 7문제 정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형과 B형 중에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 B형 같은 경우는 좀 선행에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고등수학 위주로 범위는 이러합니다. 두 타입 모두 총 30문항이고요. 전체 저희는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A형과 B형 중에 선택을 적절히 해주셔서 공부를 좀 하고 시험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기출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